한국 현대사진에서 디지털을 통한 그 표현에 대해서 좀 시대적으로 맥락을 다뤄본 글인데요. 108페이지 한번 들어가죠. 사진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요동치죠. 그렇죠? 사진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기술의 대중화와 함께 변화하게 된다. 예술과 과학의 공헌으로 발명된 사진은 과학이 진보할수록 기술이 발달하고 발달한 기술은 대중이 쉽게 사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왔다는 거죠. 1980년대 후반 디지털 카메라와 퍼스널 컴퓨터가 도입되고 1990년대부터 인터넷의 보급과 함께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사진이 대중 속으로 파고들게 되었다. 카메라라는 광학적 기계를 이용하는 사진은 기계적 속성으로 대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한다고 믿어왔었죠, 그죠? 그 카메라 옵스큐라 시대부터 시작해서 그 원근법이 만들어내는 자동적인 어떤 재현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었죠. 이성을 통해 세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근대 정신의 산물이었다. 그런데 가변성과 유동성을 특징으로 조작 가능성이 큰 디지털 기술이 사진에 도입되면서 객관적 관찰의 실제의 증거로서 신화와 같은 사진의 신뢰성은 약화됐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2년 윌리엄 미첼은 사진은 죽었다라고 선언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포토저널리즘은 죽었다. 다큐멘터리 사진은 죽었다라고 표현한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를 계기로 전통적 사진과 구별해서 포스트 포토그래피를 구분하고 그런 개념이 사진에 중요하게 지속되게 되었다. 담론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다큐멘터리나 포토저널리즘에 있어서 디지털화되면서 조작이 쉬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될 게 디지털 카메라가 널리 보급되면서 그 포토저널리즘계에서 처음에 혼선이 좀 있었죠. 근데 그 혼란의 시기가 지나가면서 강화된 게 이제 포토저널리즘의 윤리입니다. 윤리. 그래서 포토저널리즘 사진은 조작해서는 안 된다. 합성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윤리가 굉장히 강화되는 거죠. 그리고 다큐멘터리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술 사진에 있어서 콜라주라든지 디지털을 이용한 그런 이미지, 삭제, 변형, 합성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면서 예술 사진에서는 그게 하나의 양식화하였지만 이 포토저널리즘은 오히려 반대로 더 사실을 조작하는 사진에 대해서 엄격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사진 기자가 개인적인 욕심에서 조작했다가 발각될 경우에 언론사를 떠나야 해요. 굉장히 엄격해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은 혼란기가 있죠. 그렇지만 그 혼란을 거치면서 새로운 그 정신, 법, 체계 이런 것들이 정비되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역사적인 자료를 글로 쓸 때는 사실에 근거해서 써야 되잖아요. 사료. 그죠? 근데 글이라는 거는 사진보다도 더 조작하기 쉽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장르에는 조작하면 안 된다 하는 글이 있잖아요. 그건 조작하면 안 되죠. 사진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이제. 그 장르 자체가 포토저널리즘, 다큐멘터리는 조작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매그넘 작가의 굉장히 유명한 그 스티브 맥커리가 자기 사진을 디지털 빼고 집어넣고 막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그게 들통나니까 자기는 비주얼 스토리 텔러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자체 말이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나는 다큐멘터리 사진가 아니야. 나는 시각적인 스토리텔러야. 이렇게 공언하고 나는 합성도 하고 이미지도 지우고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전혀 하지 않고 지금까지 다큐멘터리 사진의 행사를 하다가 나중에 쪽에 들통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는 비굴하고 정직하지 않은 거죠. 그분은 좀 장애자입니다. 장애자. 이 오른손 손가락 3개를 못 써요. 근데 그런 장애를 극복하고 그 사진 찍을 때 항상 이제 손잡이 쥐고 이렇게 찍죠. 그분은. 제가 같이 식사할 때 보니까 이제 포크를
왼손으로 이렇게 꼽더라고. 꼽아서 이렇게 해서 하지. 이걸로 포크를 못 꼽을 정도로 거의 못 쓰는 손인데 그런 불구에도 불구하고 그런 작업을 한 건 대단한데 이분이 이제 디지털 시대에 오면서 헷갈린 것 같아요. 컴퓨터성에서 이걸 보니까 세 명이 막 축구하며 달려오는데 두 명은 막 잘 웃고 막 흥미진진한데 저 뒤에 달려오는 애는 표정도 안 좋고 안 좋은 거야. 아, 제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우리 다큐멘터리에서는 그게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웃지 않는 우울한 아이를 지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지우기 너무 쉬우신 거야. 지워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사진은 구도가 완벽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는 게 이분이 취해버린 거야. 그래서 지우기 시작한 거야. 근데 나중에는 그게 무감각해지니까 없던 걸 집어넣어버려. 소가 한 마리 걸어가는데 저 소 옆에 할머니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할머니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그런 상황까지 가버렸는데 저는 그분이 그런 낌새가 좀 보였던 게 실제 경험한 적이 있어요. 10여 년 전에 이제 한길의 20주년 행사 때 매그나 코리아전을 했는데 한국에서 이제 작가의 허락을 통해서 이제 프린트를 했죠. 제가 다 감수해서 프린트를 해서 전시를 했어요. 전시를 했는데 그 작품 구매자가 전시 작품을 보고 마음에 든다고 작품을 구매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가한테 연락해서 작가가 이제 작품을 보내와서 팔게 되는데 보내온 작품채로 그냥 보냈어요. 그 작품 사겠다는 분한테. 근데 그분이 얼마 뒤에 작품을 바라보고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 전시장에 본 작품하고 다르다는 거야. 다를 리가 없는데 뭐가 다르냐 하니까 스님이 이렇게 그 못 있는 데서 이렇게 서서 보고 있는데 그 나무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절에나 보통 이런 공원에 가면 나무에다 손팻말을 다 붙여놨잖아요. 이게 무슨 나무고 무슨 나무고. 근데 시각적으로 보면 그 손팻말이 좀 보기 싫잖아요. 나무만 있으면 더 보기 좋은데 손팻말을 보기 싫으니까 이분이 손팻말을 지워버린 거야. 작품 보낼 때. 지워서 프린트해서 보냈는데 나는 전시할 때 그 손팻말 그런 거 안 주고 찍은 그대로 다 전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받은 분이 손팻말이 없다는 거야. 보니까 실제로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작품 사신 분이 손팻말이 없다고 하고 한다. 어찌 된 거냐고 문의하니까 매그남의 답변은 본질을 훼손한 건 아니지 않냐. 그거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나무 밑에 쓰레기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찍고자 하는 건 나무가 본질이야. 쓰레기 있어. 그러면 찍을 때 우리가 쓰레기 치워서 찍잖아요. 근데 빨리 찍다 보니까 찍을 때 내가 이거 컴퓨터를 지워야지 생각하고 찍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야 본질을 크게 훼손하지 않은 거니까 괜찮겠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전달하고 작품 받으신 분들도 양해해서 그렇게 마무리됐어요. 근데 그때부터가 아닌가 싶어. 쉽게 지울 수 있으니까 지워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지워버리고 동물도 지워버리고 나중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굉장히 위대한 사진가였는데 자기의 명상을 더럽힌 참 안타까운 사진가가 됐죠. 다큐멘터리에서 저렇게 찍을 수가 없는데 너무 완벽한 거야. 내가 어느 현장에 가서 10명이 들어간 이미지를 찍었잖아요. 그럼 10명이 다 표정이 한결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비현실이에요, 오히려. 현실 속에서는 아무리 슬픈 상황이라도 7, 6명은 슬퍼하더라도 한두 명은 안 슬퍼할 수 있어. 그게 현실이잖아요. 완벽한 세상에 있을 수 없는데 내가 원하는 그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그 정직하게 찍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조작하게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젊은 다큐멘터리 사진가들이 굉장히 싫어하게 됐어요. 믿었던 분이 그런 짓을 하니까. 본인이 반성하지도 않고 참여하지도 않고. 이게 이제 디지털 시대에 큰 혼란 아닌가. 사진가 스스로도 그 혼란을 겪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